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2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원래는 제가 프로토 영상이 있으면 배팅을 하게 되면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는데, 최근에 프로토랑 승무패 둘 다 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일단 감을 찾고자 일단 membership 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렸었는데, 주력과 부주력이 적중이 됐었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는 프로토부터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부주력 픽이랑 이제 경기에 대한 예측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자체가 저는 2월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월이 되지 않은 회차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MLS가 마지막 이거로 이제 들어오는 승무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월 회차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배팅을 하신다면 좀 소액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중에 있었던 경기들까지는 다 봤습니다. K리그는 라이브로 봤고 MLS는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하기 때문에 라이브를 보진 못하고 하이라이트만 이제 다 본 상황이고요. 이제 승무패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고 MLS에서의 결과가 특히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대 대구의 경기고요. 전북과 일단 대구 둘 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후로 리그 경기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최근 전적은 배제를 했고요. 전북은 홈에서 5승 2무 2패,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승 2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호 선수가 지금 대구는 부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경기 때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인대 쪽 부상이라서 아마 당분간 출전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전북이 대구 상대로 강했었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림픽 선수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기부터는 출전이 가능하겠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승원 선수는 출전하진 않았었지만 뭐 김재우나 뭐 정태욱 같은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복귀하자마자 이제 출전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일단 전북이 대구 상대로 좀 강했었고 물론 전북이 지난 경기 수원FC 상대로 패배하긴 했었지만 수원FC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전북에서의 문선민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김진수와 이주영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 몸 상태를 좀 끌어올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상에서 복귀는 했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 정도는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대구는 김재호가 없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방에서의 뭐 에드가와 세징야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전북 상대로 약했었고 지난 경기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포항 상대로도 좀 밀리는 모습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대구 상대로 강했던 전북이 문선민도 복귀한 상황이고 김진수나 이주영이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전북의 홈에서의 경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대구가 또한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전북의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의 단통 승을 가져가기에는 전북이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실망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강원의 경기고요. 울산은 홈에서는 6승 4무 1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3무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영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산이 강원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또한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정엽 선수가 들어오면서 저는 고멸 선수와의 이 공존보다는 이 약간 번갈아 가면서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존을 했죠. 지난 경기 때 이제 고멸이 이제 선발로 나왔었고 이정엽 역시 선발로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강원이 지난 경기 때 경기력 자체는 좀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울산이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올림픽에 차출됐던 선수들이 복귀하고 나서 지난 경기 출전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지금 뭐 특별하게 부상자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울산이 지금 강원 상대로는 경기력에서도 그렇고 이 상대 전적에서도 그렇고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제주의 경기고요. 수원삼성은 홈에서는 4승 3무 4패로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헨리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박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제주는 원정에서 1승 7무 2패로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혜택 예상은 수원삼성이 제주 상대로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원삼성이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 역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0경기째 최근에 승리가 없을 정도로 제주 역시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수원삼성이 경기력적인 측면은 그래도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수원삼성도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연패가 좀 길다라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삼성이 4연패까지 하기에는 제주가 원정에서의 모습이 좀 좋지 않고 경기력 역시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수원삼성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수원삼성의 단통승을 가져가기에는 제주가 원정에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무승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원삼성의 경기력 그리고 김건희가 없는 부분에서의 이 전방은 좀 아쉽고 헨리가 없는 수비는 좀 아쉬운데 여기에 지금 박대원까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이 4연패까지 가기에는 경기력에서의 제주보단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원삼성의 승무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포항의 경기고요. 성남은 홈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1경기째 승리가 없고 그래도 홈에서는 3승 1무 6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팔라시오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아침 이후에 리그에서는 1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없었던 최근 10경기 동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남이 포항 상대로 약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역배를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남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봤을 때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없는 모습 그리고 이 포항이 최근에 물론 지난 경기 대구 상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주중 경기 때도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좀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권기표 선수가 주중 경기 때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정 전까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성남 상대로 포항에서의 그랜트 선수가 이 물리치 선수를 잘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성남이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고 포항이 경기력이 압도적이었다라고 저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 성남이 최근에 승리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연패가 좀 끊길 타이밍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했고 또한 이 데이터적으로 무승부가 없었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K리그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쯤은 그래도 성남의 물리치가 하나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펑이 그랜트 선수를 활용하면서 좀 제공권에서는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좀 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변으로 성남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콜론크루 대 에틀루나의 경기고요. 콜론크루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에틀루나 같은 경우에는 12경기째 승리가 없고 마르티네즈가 퇴장을 당했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없었고요. 콜론크루가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콜론크루가 믿을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틀루나와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 에틀루나의 최근의 흐름도 2무 3패로 좋지 않고 1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MLS 특성상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콜론크루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없었던 최근의 모습들, 그리고 콜론크루가 에틀 상대로 강했었죠. 에텔이 크로스나 세트피스 그리고 침투 이런 공격에서의 부분들이 나쁘진 않지만,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줬던 선수가 이 침투하는 모습에서의 마르티네즈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마르티네즈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홈에서의 이점과 마르티네즈가 없는 에틀루나, 그리고 이 에틀루나 상대로 강했었던 콜론크루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콜론크루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론크루의 단통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미네유나 대 휴스턴의 경기고요. 미네유나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휴스타이 같은 경우에는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휴스타이는 세렌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미네소타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사실 경기력적으로 비교했을 때 휴스턴이 최근에 이 압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그런 빠른 템포들 저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홈에서의 이제 미네소타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력에서는 그래도 휴스턴이 최근에 올라오곤 있어도 미네소타와의 비교했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두 팀 맞대결에서 최근에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네소타가 확실히 저는 경기력에서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네소타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댈러스 대 오스틴의 경기고요. 댈러스는 홈에서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이제 단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을 찾아보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오스틴이 주중 경기 때 좀 이변을 만들어 냈었죠. 하지만 오스틴의 경기력,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팀이고요. 댈러스의 이런 노리치 같은 모습들, 분명히 저는 이 공격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댈러스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배당이 2점대가 넘어가는 배당인데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스틴이 못하는 팀은 맞지만 이 댈러스가 저는 잘하는 팀이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경기력 또한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댈러스의 경기력이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부족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오스틴이 오히려 좀 노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믿을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너무 많이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한번 이변을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변이라면 오스틴을 가져가기에는 댈러스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고 결정력이 좀 너무 떨어지는 팀이라서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댈러스의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콜로레피 대 스포켄자의 경기고요. 콜로레피는 홈에서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스포켄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콜로레피가 홈일 때는 스포켄자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두 팀 다 뭐 흐름도 3승 1무 1패로 동일하고요. 스포켄자도 원정에서 연승을 하고 있고 콜로레피도 홈에서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박빙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콜로레피가 홈일 때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캔자스와 이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과 패 중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 경기력적인 부분에선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 두 팀 다 이제 캔자스도 역습에 좀 불안한 부분, 콜로레피 역시 좀 역습에 불안한 이번 시즌의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캔자스는 리즈와 비슷하게 크로스도 좋고 역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압박도 좋고요. 반면에 콜로레피 역시 저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좀 템포도 빠르고 측면에서의 공격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팀 다 공격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승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콜로레피의 승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포틀팀버 대 레알솔트의 경기고요. 포틀팀버는 차라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레알솔트 같은 경우에는 글레드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고민을 했었던 게 저는 경기력에서는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좀 적었었다라는 데이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승패 방향으로 가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승패 방향으로 가기에는 두 팀의 경기력이 좀 너무 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경기력만 보자면 그래도 포틀랜드보다는 솔트레이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솔트레이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솔트레이크를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정에서의 솔트레이크는 믿을만한 팀은 아니죠. 뭐 포틀랜드의 홈에서의 모습들을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일단 솔트레이크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팀은 솔트레이크라고 생각을 했고 이 경기는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까운 그런 경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데이터적으로는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경기력대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광주의 경기고요. 네, 서울은 홈에서 2승 2무 5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가브리엘과 오스마르가 이제 지난 경기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승 1무 7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서울이 광주 상대로 좀 강했었고요. 최근에 홈일 때는 광주 상대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서울을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광주가 이 조나탄의 출전 여부가 지금 아직 몸이 좀 올라오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좀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서울도 좀 믿기는 좀 어려운 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광주가 워낙에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가브리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그래도 뚝배기 하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이 제공권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고 이 허율 선수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부분들이 나쁘진 않긴 하지만 이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중원에서의 모습들이 이 서울이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경기력 역시 저는 그래도 지금의 서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서울의 승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볼 때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는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폴더에 여유가 없기도 하고 저는 앞선 K리그에서의 무승부를 좀 바쳤던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인천은 네게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홈에서는 4승 4무 2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연승을 하고 있고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윤영선 선수가 부상이고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인천이 최근에 홈에서는 수원FC 상대로 전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 데이터 자체가 좀 예전 기록이긴 해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팀 다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인천은 3연승을 하고 있고 수원FC 같은 경우에 4연승을 하고 있죠. 일단 인천이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천이 홈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지금의 경기는 무관중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홈의 이점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관중인 상황이라면. 거기다가 네게바 선수가 물론 교체로 출전할 때가 많긴 하지만 저는 조금 이 네게바가 없는 부분에서는 좀 교체 자원에서의 그런 창의성을 불어넣어주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FC가 라스가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무릴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타르델리까지 지난 경기 주중에서 경기에서 골맛을 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인천과의 경기를 비교했었을 때 인천이 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불안한 부분 역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 공격에서의 분명히 무구사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게바가 없다면 저는 역습에서의 이 강력함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윤영선이 부상이긴 하지만 윤영선은 이번 시즌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이 흐름 자체를 인천이 막아내기엔 좀 역부족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으로 봤을 때도 이 경기는 좀 수원FC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원FC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 경기는 수원FC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의 단통 패배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시카파이 대 뉴욕레드의 경기고요. 시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옴스버그가 퇴장을 당했었습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뉴욕레드 역시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두 팀 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배당이 MLS여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시카파이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표율에서의 정배당은 원정팀인 뉴욕레드가 정배당을 받았죠. 저는 뉴욕레드의 경기력이 사실 좋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시카파이가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수비 숫자는 많지만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내주고요. 패스 미스도 많습니다. 하지만 뉴욕레드의 저는 그 공격이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고 더군다나 이제 원정에서의 뉴욕레드죠. 시카파이가 결정력이 나쁘긴 하지만 공격적인 모습에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크로스나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나쁘진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들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정배당을 받은 시카파이가 최근에 승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좀 홈에서의 이점을 살려서 뉴욕레드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시카파이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인터마이 대 내슈빌의 경기고요. 내슈빌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인터마이가 내슈빌 상대로 최근에 승리가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인터마이가 주중 경기 때는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1승 2무 2패로 흐름이 그 전에 비해서 연패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던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경기력이 엄청나게 나아진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슈빌을 좀 만난 상황인데요. 일단 내슈빌이 최근에 무승부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9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역시 내슈빌이 공격적인 모습에서 내슈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력이 좋은 팀은 아니지만 이 공격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인터마이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역습이나 이 침투하는 선수 놓치고 그리고 측면에 대한 공간들도 많습니다. 기동력도 좀 떨어지는 인터마이이기 때문에 저는 내슈빌이 그 부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슈빌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도 내슈빌의 승을 바라보기에는 내슈빌은 일단 홈에서는 좀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지만 원정에서의 모습은 좀 홈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경기력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인터마이가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패배가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그 연패하고 있는 부분에 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내슈빌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마이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뉴잉레벌 대 필라유니의 경기고요. 뉴잉레벌은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필라유니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뉴잉레벌이 4승 1무로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일단 뉴잉레벌이 필라델피아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예상대로 뉴잉레벌이 정배당을 받았고, 최근에 흐름과 경기력만 비교했었을 때는 뉴잉레벌이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라유니가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뉴잉레벌이 그 부분을 좀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뉴잉레벌이 지난 주말 경기 때 부크사가 이 부상자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출전이 좀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이 주말 경기 때 출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크사가 있는 뉴잉레벌이라면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가 흐름도 최근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경기력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뉴잉레벌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이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 뉴잉레벌이 필라델피아 상대로 좀 약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는 조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상대 전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린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좀 안전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뉴잉레벌의 승무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이 풀백과 독식픽 그리고 프로토 배팅 내역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